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기본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기억나나요? 자, 첫 번째 뭐였죠? 모든 관성계에서는 동일한 뭐가 작용한다? 물리법칙이 적용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빛의 속도는 관측자와 관계없이 무조건 항상 동일하다. 자, 이 두 가지 기본 원칙으로 우리가 또 뭘 얘기했었냐? 이걸로 우리가 동시성의 불일치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달리는 기차 안에서 양쪽으로 빛을 쏜 경우, 안에 있는 사람은 동시에 도달했다라고 관찰하고,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아니야, 한쪽이 먼저 도착했다고 관측을 한다고 했죠. 자, 요게 동시성의 불일치. 이렇게 동시에 작용하는 게 아닐 수 있다. 관측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오늘은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시간 지연이라고 하는 현상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단원이기도 하거든요. 시간이 실제로 천천히 가냐, 어떻게 해서 그런 이론이 나왔냐라는 건데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떤 가정이냐? 자, 이 기차가 굉장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V라는 속도로 달려가고 있어요. V라는 속도로 달려가고 있고,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안에 타 있는 사람이 여기서 빛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를 관찰합니다. 자, 빛의 속력은 얼마라고요? 빛의 속력은 C라고요. 빛의 속력은 C다. C. 우리 수치로 말하면 3 곱하기 10의 8제곱 미터 퍼 세크라고 했고요. 자, 이 C라는 속력으로 위에 갔다가 왔습니다. 자, 거리는 어느 거리냐? 이 L0라고 하는 거리를 갔다 왔어요. 위로. 자, 그럼 총 이동한 거리는 위로 L0, 아래로 L0 이기 때문에 이 L0만큼 이동했을 거예요. 자, 시간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 안에 있는 친구가 관찰한 시간은, 즉 T 프라임, 안에니까 S 프라임이니까 프라임을 써서 합시다.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자, 빛의 속력분의 이동거리. 자, 빛이 위에 도달했다가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빛의 속력은 C로 나타내면 되고요. 그리고 이동거리는 L0, 왕복 운동을 한 거죠.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S 프라임을 얘기합니다. 자, 빛은 T 프라임 동안 왕복 운동을 했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하지만 이게 관찰자가 달라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S가 보았을 땐 밖에 있는 관찰자가 보았을 때는 빛이 어떻게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자, 그때는 이동거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진다고요? 이동거리가 더 길어지겠죠. L0보다 L이 더 길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L을 2번 이동했다라고 한다면 빛은 2L만큼 이동했다고 관찰을 하게 됩니다. 누구 입장에서? 밖에서 S가 보았을 때는. 자, 결국 S가 측정한 시계는 어떻게 측정이 되냐? C분의 2L이라고 측정이 돼요. 속력분의 거리. 자, 여기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빛의 속도가 일정해요. 빛의 속도가 관찰자와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빛의 속도가 관찰자와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속력은 동일한데 뭐가 다른 현상이 나타나죠? 이동거리가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결국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L이 L0보다 길죠? 즉 S'이 관찰한 이 L0, S가 관찰한 이 L, 어떤 게 더 길죠? L이 더 길죠? 자, L이 L0보다 더 길기 때문에 시간 자체도 S'이 측정한 값보다 커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보다 L0가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L이 EL0보다 크고 C분의 EL도 C분의 EL0하고 EL0보다 크겠죠. 자, 그러니까 즉 이거는 왼쪽에 있는 항은 누가 관찰한 거죠? 밖에 있는 S가 관찰한 시간. 이거는 안에 있는 S'이 관찰한 시간. 자, 어떻게 돼요? 시간이 늘어나 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다르게 관찰이 된다. 자, 그래서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현상을 시간 지연이라고 한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이 S 입장에서는 밖에서 보았을 때는 이제 한 파란색으로 할게요. 밖에서 보았을 때는 이제 한 여기쯤 가 있어요. 내 시계로는 여기쯤 가 있어. 여기쯤이야, 지금. 근데 안에 있는 S' 얘기하죠. 무슨 소리야? 이미 도착했어. 갔다 왔어. 즉, 밖에서 볼 때 안의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아직도 도달하지 못한 것처럼 관측이 된다는 거죠. 즉, S'이 보았을 때, 안에서 보았을 때는, 뭔 소리야, 이거. 위치는 정지한 비시계의 바닥면이므로, 출발하는 위치와 돌아오는 위치는 같다. 그러니까 S' 입장에서는 여기서 출발해서 뿅 하고 이렇게 다시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 간격을 우리가 고유시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S' 안에 있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 이 S'이 관찰한 시간, 이 T'이 고유시간이라는 우리가 명칭을 붙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느끼는 시간을 고유시간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느끼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고유시간이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빠를수록 천천히 가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속력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L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커지겠죠. 빨라지면 L이 더 이렇게 기울겠죠. 자, 즉, 이 시간 자체가 빠르면 빠를수록 천천히 흐른다라는 결론이 우리 도출되게 됩니다. 자,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번에는 길이 수축입니다. 이번에는 길이도 변합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는 시간은 속력분의 이동거리 라고 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속력을 고정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불변. 그렇게 고정시켜 버리니까 시간과 이동거리가 어떻게 된다? 깨져버린다 라는 겁니다. 시간과 이동거리가 깨져버린다. 자, 그래서 어떻게 깨지나? 이동거리는 어떻게 깨지나 한번 봅시다. 자, 똑같은 현상입니다. 똑같은 현상인데 이번에는 막대를 놨어요. 막대를. 자, 막대를 놓고 이 막대 길이는 L0입니다. 누가 측정했을 때? 어디 갔어 이거? S가 측정했을 때, 이 밖에 있는 관찰자가 측정했을 때 이 길이는 L0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대만 생각하면 됩니다. 1m 자예요, 이거는. 똑같이 S가 얘기합니다. 이거는 1m 자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나가는 S', 똑같이 V라는 속도로 지나가는 S' 있습니다. 자, S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이 S' 기차가 이 A부터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야. 얘 속력분의 이 거리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S는. 근데 자, 여기 S'이 볼 때, S' 안에 관찰자가 볼 때는 조금 다른 현상이 일어나요. S'이.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S' 입장에서는 자기는 멈춰 있다고 생각하고 얘네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로. 자, 뒤로 가고 있는데 S'이 보았을 때는 A와 B의 기차가 지나가는 시간, 여기 이 선을, 자기 코앞을 지나가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동일한 위치를 지나가는 시간이 여기부터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때 시간은 어떻게 되냐? 그때 시간은 속력분의 얘가 관찰한 누구지? 어디 갔어? 이 S'이 관찰한 이동거리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시간이 어떠니까?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와 누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밖에서 관찰한 관찰자와 안에서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S'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얘도 이동거리도 일정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S'이 측정한 막대 길이를 L'이라고 하면은 고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다. 자, 근데 아까 이전에 얘기했듯이 T와 T' 어떤 게 크죠? T와 T' 어디 갔어? T와 T', T가 크죠? 밖에서 관찰한 게 더 길죠? 더 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관찰한 시간 T가 안에서 관찰한 T'보다 크고, 그렇기 때문에 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S'이 보았을 때 막대의 길이는 S가 관찰했을 때의 길이보다 더 작아지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약분되잖아요. V가 똑같으니까 V가 약분돼 버리면 요 식이 나온다는 거죠. 즉 이 말은 관찰자에 대해 운동하는 물체의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기차가 있습니다. 이 기차가 있는데 기차 타고 가고 있어요. V의 속도로. 자, 밖에 있는 S가 얘기해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100m야. 자, 근데 안에 타 있는 사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이 길이는 100m가 아니야. 이 길이는 몇 미터야? 뭐 한 80m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즉, 이렇게 속도가 빠르면은 어떻게 관찰이 된다? 더 짧게 관찰이 된다. 이거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길이 수축은 어디 갔어? 그래서 요게 결론입니다. 길이 수축은 물체 속력이 빠를수록 일어나고 운동 방향으로만 일어나며 운동 방향이 수직인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V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이 운동 방향과 일치하는 이 길이 혹은 뒷길이 요 길이는 어떻게 측정된다? 얘 입장에선 더 짧게 측정이 된다. 이 수직거리는 아니에요. 수직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동거리와 수직이기 때문에. 자, 그 정리해보면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첫째, 빠르게 움직일 경우, 빠른 물체의 경우 시간이 팽창되는 것처럼 관찰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길이가 수축되는 것처럼 관찰이 된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 열차에 타 있던 S'이 관찰할 때 요게 나는 100m야 라고 관찰할 때 이게 100m로 관찰이 안 되고 80m로 관찰된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이가 만약에 이 길이가 10m라면 이 밖에서 관찰한 사람이 요걸 관찰하면 10m라고 또 관찰이 안 돼요. 어떻게 관찰됩니까? 한 8m라고 관찰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관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관찰했을 때의 길이도 수축되는 것처럼 보이고 얘가 관찰했을 때의 길이도 수축되는 것처럼 보이고,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상대성 이론이잖아요. 상대적인 겁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는 S라는 애가 정지해 있고 S'이라고 하는 애가 이동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S'은 어떻게 관찰하겠어요? 자기는 멈춰 있고 S가 이동한다고 관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상대적인 거고, S가 관찰했을 때 길이가 수축되는 거랑 S'이 관찰했을 때 S의 좌표계의 길이가 수축하는 거랑 S가 관찰했을 때 S'의 좌표계가 길이가 수축되는 거랑 두 가지가 상대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봤을 때 수축되고 얘도 수축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수축 개념은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를 관찰했을 때 수축되는 것처럼 관찰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당연히 빠르면 빠를수록 이 효과는 더 커지겠죠. 빠르면 빠를수록 이 효과는 커진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적용된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이쪽이죠, 여기가. 자, 7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72쪽. 자, 뮤온이라고 하는 입자에 대해서 많이 예시를 드는데요. 자, 뮤온이라고 하는 입자는 언제 만들어지냐? 자, 대기권, 우주에서 날아오던 고에너지의 입자가
대기권 공기랑 충돌 시 생깁니다. 충돌할 때. 꽝 충돌할 때 생겨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뮤온이라고 하는 애는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2 마이크로세크밖에 살지 못해요. 2 마이크로세크밖에 살지 못해요. 그러면은 사실 이 2 마이크로의 수명으로는 어디까지 와야 되냐?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을 대입하면요, 2 마이크로세크 곱하기 뭐 아무리 빛의 속도라고 해도, 빛의 속도의 99%라고 해도 10의 뭐 8제곱미터, 이걸 계산하면은 약 어느 정도래요? 600m 정도밖에 이동을 못한대요. 600m. 자, 600m면 대기권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한 요 정도밖에 통과를 못해요. 이것도 통과 못합니다. 굉장히 짧은 거리밖에 통과를 못하는데 요 정도밖에 안 되겠다. 자, 이 정도밖에 통과를 못하는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지표면에 도달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뮤온이. 자, 실제로 이 짧은 거리밖에 이동 못하는 우리의 계산에 의해서는 600m밖에 이동을 못해야 되는데, 우리 지표면에서 어떻게 관찰이 되냐? 자,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로 시간, 이 2마이크로세크란 거는 우리의 기준이죠. 우리의 기준으로 2마이크로세크밖에 안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이 뮤온 입장에서는 지 입장에서도 2마이크로세크입니다. 나도 2마이크로세크야 라고 했지만 이게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 관측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미 막 10초 지났어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1마이크로세크밖에 안 지나 있고, 예를 들어서요, 이런 식으로 시간 지연이 일어나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지연 동안 죽지 않는다는 거죠. 뮤온은 사라지지 않고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었다. 뮤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뮤온 입장에서는 뮤온은 지가 정지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정지해 있어. 딱 만들어진 순간, 대기권과 부딪히는 순간. 근데 어때요? 이 지구가 빛의 속도의 99.9%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관측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구라는 애의 길이가 어떻게 돼 보여요? 수축되어 보인다는 거죠. 지구가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아마 지구가, 뮤온 입장에서는. 그리고 대기권조차 얇아지고, 그 얇은 거리는 2 마이크로세크의 수명 동안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고 여기 있는 관측자는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성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서 관측하는 거랑 이 뮤온에서 관측하는 거랑 이게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두 가지 현상을 각각의 방법으로 설명을 해도, 해석을 해도 다 가능하다는 거죠. 자, 다시 첫 번째, 우리 관측자는 어떻게 얘기한다? 지구에서는 얘기한다. 어떻게? 뮤온의 시간이 팽창했구나. 뮤온은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구 대기의 길이가 수축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굉장히 짧아졌구나. 그래서 내 수명으로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이거 작년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자, 그림 한번 문제, 요 프린트 여러분 아마 나눠준 거 있는 문제거든요. 각자 풀어보도록 하세요. 시간 있으면요, 정지하고. 자, 같이 풀어볼게요. 한번 선생님은. 자, 그림은 관찰자 B에 대해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관찰자 A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A로 가는지 B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대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거리는 L이래요. L이라고 하는 거리래요. L. 자, 표는 광원에서 빛이 방출되었을 때 A와 B가 각각 측정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자, A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PQR에 동시 도착해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A가 관찰했을 때 요 길이 다 뭐다? L이다. 여기서 동시에 나와서 PQR에 동시에 도달했다 라고 관측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B 입장에서는 어떻게 관측해요? 자, R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Q보다 P에 먼저 도달한다. 라고 관측하게 된대요. 자, 우리 이거 뭐였죠? 동시성의 불일치. 자, 양쪽으로 방출된 빛이 기차 안에서 관측할 때는 동시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기차 밖에서 봤을 때는 기차가 그동안 가버렸죠? 갔으니까 어디에 먼저 도착했다?
가버려서 여기에 먼저 도착하고 여기는 나중에 도착했다라고 아직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관측을 한다고 했죠. 자,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왼쪽에 먼저 부딪히죠. 자,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Q보다 P에 먼저 도달했대요. 그러면 어디로 움직이고 있다?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우주선의 이동 방향은 B다. B, 오른쪽 맞고요. 광원은 P로 진행하는 빛의 속력, 잠깐 좀만 줄일게요. 자, 광원에서 P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광원에서 Q로 진행하는 빛의 속력보다 크다. 자, 빛의 속력은 항상 어떻다? 항상 일정. 빛의 속력은 항상 C로 일정하다. 자, P와 Q 사이의 거리는 2L이다. P와 Q 사이의 거리는 2L이죠. 2L이다. 맞죠? 자, 미안합니다. 다시. 자, 이 문제 잘 읽어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놓쳤네요. 자, B가 측정할 때네요. B가 측정할 때. 밖에 있는 관찰자가 측정할 때. 자, 관찰자가 측정할 때 이 길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수축돼서 보인다고요. 2L보다 작게 보이겠죠. 틀립니다. 관찰자 만약에 A가 관찰했으면 2L이 맞는데요. B가 관찰하면 2L보다 작게 관찰이 되겠죠. 거리는 2L보다 작게 관찰이 될 겁니다. 왜? 속력이 빠르면 길이가 수축되어 보이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12번. 자, 그림은 관찰자 C에 대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각각 0.6C, 0.8C. 자, 오른쪽으로 0.6C.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 없겠죠. 얘는 왼쪽으로 0.8C. 누가 더 빠른 거죠? B가 더 빠른 겁니다. B가. 자, 이때 C가 측정한 길이는 C가 측정한 1과 2의 길이는 같다. C가 봤을 때 이 1과 2의 길이는 같다고 관측했습니다. C는. 자, 근데 사실 누가 더 길이 수축이 많이 일어난 거죠? B가 더 많이 일어난 거죠? 얘가 우주선 2가. 왜? 얘가 더 빠른데 얘는 실제로 이렇게 길 거 아니에요. 얘도 더 길긴 한데 길이 수축이 누가 더 많이 일어났다? B가 더 많이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길이는 B가 더 길겠죠. A보다. 자, 고유 길이는 1과 2와 같다. 틀리죠? 누가 더 길다? 2가 더 길다. 자, C가 측정했을 때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자, C가 측정했을 때 누구 시간이 빠르게 가고 누구 시간이 천천히 가냐? 자, 속력이 빠를수록 더 시간 지연이 크게 일어나죠. 얘가 더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당연히 관측자 C 입장에서는 얘가 천천히 가는 것처럼 얘도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우주선 1도요. 하지만 우주선 2랑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무슨 말이냐? 관측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 10초가 지났다. 근데 얘는 한 3초밖에 안 지나 있고요. 얘는 한 4초 지나 있는 겁니다. 관측자 입장에선 1, 2 이렇게 10초 지났는데 이거 정확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선생님 계산 정확히 해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주선 2가 더 빠르기 때문에 시간 지연이 더 많이 일어난 거죠.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빨리 간 거죠. 왜냐면 4초나 지났으니까 얘는 3초밖에 안 흘렀는데. 자, A가 측정할 때 C의 시간은 자기의 시간보다 느리게 측정한다. 자, A 누구죠? 우주선 1에 타 있는 사람이죠? 자, 우주선 1에 타 있는 사람 입장에선 C가 어떻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왼쪽으로 0.6C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자기는 정지 있다고 느낄 테고요. 자, 그래서 이 관측자 A는 얘기할 거예요. 관찰자 C의 시간이 왜 이렇게 느리게 가지?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 0.6C로 뒤로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보다 느리게 간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자, 다음 문제.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광원과 검출기를 잇는 직선의 수직한 방향으로. 자, 말이 좀 어려운데요. 자, 여기 관찰자 A는 이렇게 밖에서 보고 있고요. B는 타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똑같은 겁니다. 광원, 여기서 빛이 이렇게 출발해서 여기 바닥에 도달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0.8C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자, 그때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빛이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T이다. 자, A가 얘기합니다. 자, 도달하는 데 시간이 T만큼 걸렸어 라고 얘기를 해요. A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가 옳은 것은.
자,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 보너스 문제네요. 빛의 속력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들리겠네요. 자, A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L이다. 자, A가 봤을 때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가 L이냐? 자, 고유 길이가 L이라고 했는데 이 고유 길이라고 하는 거는 B가 봤을 때 정지에 있는, 상대적으로 정지에 있는 애가 봤을 때 고유 길이를 L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길이가 L이라고 봤고요. 자, A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느꼈냐? A에서 봤을 때는 자, 길이 수축으로 보면 됩니까? 길이 수축으로 보면 안 되죠? 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수직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L로 관찰이 됩니다. 수직 방향.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여기 자, 운동 방향으로만 길이 수축이 일어나고 수직 방향으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짚고요. 짚고 넘어가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길이는 똑같이 L로 측정이 된다. 왜냐? 수직 방향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시간은 뭐야 이거? 오케이. 자, 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했는데요. 자, 근데 이 밖에서 관찰했을 때 시간이 t라고 했죠? 근데 밖에서 관찰할 때 얘는 어떻게 움직이죠? 빛이 내려가는 동안 우주선이 가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관찰이 될 거예요. 빛이 가면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내려간 거니까. 자, 이 길이는 L보다 어때요? L보다 길죠? 그래서 시간이 팽창된다고 느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거보다 크겠죠. 당연히 원래는 시간은 이 B 입장에서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요건데요. 이거는 B 입장에서 B가 얘기했을 때. 자, A 입장에서는 어때요? A 입장에서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것보다 크겠죠. 왜? L이 더 커지니까. 길이가 이만큼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답은 니은티귿. 자, 교과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정지에 있는 민수에 대해 준우와 민희가 탄 기차가 점 A와 B를 향해 각각 0.8시, 0.6시로 가고 있다. 자, 뭐야 이거? A와 B는 민수에 대해 정지에 있고 민수가 보았을 때 준우와 민희는 동시에 A를 지난다. 뭐야 이거? A와 B는 민수에 대해 정지에 있고 이 점 A와 B는 여기 민수가 봤을 때 정지에 있습니다. 정지 딱 기준점입니다. 근데 동시에 여길 지난대요. 자,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자, 민수가 측정할 때 주는 시간은 민희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자, 이거 이름이 헷갈리는데 민수가 자, 정지에 있는 관찰자가 봤을 때 누가 시간 천천히 가죠? 준우가 더 천천히 가죠? 왜? 더 빠르니까. 자, 준우의 시간이 민희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그러니까 맞는 거죠. 준우가 더 천천히 간다. 자, 준우가 측정할 때 이번 준우가 측정합니다. 자, 준우가 측정할 때는 어떻게 움직이냐? 민수는 이쪽으로 0.8시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누가 봤을 때? 준우가 봤을 때 본인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느낄 겁니다. 본인 정지해 있다고 느끼고 민수가 왼쪽으로 0.8시로 가고 있다고 느낄 거예요. 민희는 어때요? 0.8시보다는 작겠죠. 그러니까 누가 시간 팽창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민수의 시간 지연이 더 많이 일어난다. 자, 그러니까 이거 자기하고 비교하네? 더 쉽네. 자, 준우가 측정할 때는 민희의 시간이 자기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자, 그러니까 준우 입장에서는 준우는 정지해 있고 민희는 왼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얼마의 속력인지는 다 따로 계산하지 않을게요. 자, 그러니까 왼쪽으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준우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민희의 시간은 천천히 갔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건 틀리겠죠. 왜? 준우 입장에서는 자기는 정지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서 있는 민수는 왼쪽으로 0.8시로 가고 있고 어느 속도인지 모르겠지만 민희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관찰할 겁니다. 누가 얘기했을 때? 준우가 얘기했을 때. 자, A, B 사이의 거리. 자, 이 길이 수축 얘기하는 거겠죠? 자, 준우가 측정할 때가 민희가 측정할 때보다 짧다. 누가 더 빠르죠? 준우가 빠르죠? 준우가 빠르기 때문에 준우가 측정한 게 더 짧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설명입니다. 더 빠를수록 시간 지연 그리고 길이 수축이 더 크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준우가 민희보다 빠르잖아요. 답은 기억 티귿.
자, 교과서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여기 교과서 몇 쪽이냐면, 몇 쪽인지도 안 알려주고 있었네. 여기 지금 80쪽입니다. 80쪽. 자, 그림은 준우가 탄 우주선이 지표면에 정지해 있는 미니에 대해 0.8C의 일정한 속력으로 자, 준우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쭉 가고 있고 광원에서 빛이 사방으로 나오는 거예요. ABC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준우가 측정합니다. 준우가 측정할 때는 광원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 A와 C에 동시에 도착한다. 그치? 안에서 관찰한 사람은 동시에 도착한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미니가 측정할 때 광원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 C보다 A에 먼저 도착한다. 자, 여기 미니가 측정한 겁니다. 밖에 있는 미니가. 자, 미니 입장에서는 이 우주선이 어떻게 됩니까? 우주선이 그동안 가버리죠. 빛이 가는 동안 이만큼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광원이 여기서 출발했는데 A가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C는 여기 있는데. 자, 어디 먼저 도착하죠? A가 먼저 도착한다. A에 먼저 도달한다. 맞네요. 자, 다음 미니가 측정할 때 광원에서 A로 진행하는 빛과 C로 진행하는 속력은 이것도 보너스 문제네요. 빛의 속력 항상 똑같다. 자, 준우가 측정할 때 A와 C 사이의 거리는 B와 D 사이의 거리와 같다. 자, 준우는 안에 탑승해 있는 사람이죠? 안에 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 길이나 어떻다? 똑같다. 어차피 내가 타 있는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으니까. 자, 근데 미니가 측정할 때는 다르죠. 왜? 미니가 측정할 때 수직한 거리는 더 변하지 않고 이 이동 방향으로의 거리는 더 짧게. 그러니까 미니가 측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될 거예요. 이 길이는 짧게, 이 길이는 그대로. 이렇게 타원으로 아마 측정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건 틀리죠.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자, 뮤온에 관한 거죠? 자, 요거 아까 했던 거니까 그냥 생략해도 되겠네요. 자, 뮤온 입장에서는 지표면에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진다? 지표면에 있는 사람 얘기합니다. 뮤온의 시간이 어떻게 됐다? 팽창됐다. 시간이 팽창됐다. 자, 뮤온 입장에서는 얘기합니다. 뮤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뮤온 입장에서는 대기권이 길이가 수축되었구나, 짧구나 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이게 상대적으로 빨리 다가오니까. 이렇게 각각 이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자, 어렵죠? 여러분이 이번 단원에서 기억해야 될 거. 자, 시간 지연, 그리고 길이 수축, 그리고 관측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동시성의 불일치. 그러니까 기차가 가고 있는데 그 동시에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렇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동안 기차가 가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자,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기본 원칙. 관성계에서 물리법칙 동일하게 적용. 그리고 빛의 속도 불변. 요거 한번 여러분 빈 종이에다 한번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업 듣느라 수고했습니다.